안녕하세요, 안진입니다. 네, 오늘은 뭔가 화면이 좀 많이 달라졌죠? 스튜디오 같이 제가 이제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세팅을 했는데요. 오늘 혼자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마이크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선생님 유튜브 하시니까 너무 경직돼 보이세요 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실전 라이브에 좀 더 편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앞으로는 여러분하고 오늘 또 라이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뭔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라이브로 한번 만나보도록 이렇게 좀 준비됐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도록 한번 또 구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드 차크라를 계속 하고 있고요. 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크라를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센터, 그리고 그 에너지 센터들이 균형 맞추는 것들, 우리는 균형을 잡았다가 또 균형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균형이 깨질 때는 또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레이드가 삶에서 이제 그라운딩,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행동하게 하는 힘이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적인 면, 열정적인 면,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또 레드 에너지가 되게 균형이 잡혔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삶의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의식하듯 의식하지 않든 각자 이렇게 어떤 목표들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정말 자기계발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냥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살면 돼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열리면서 약간 우리 안에 많은 강박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이죠?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야 한다. 조금 더 성장해야 한다. 라는 약간의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여서가 아니라, 레드 차크라의 키워드에 이렇게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간 우리의 본성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걷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그 삶에서 그냥 본성과도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목표를 세운다. 어려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너 꿈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표가 뭐니? 이런 걸 묻는 거고, 매번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목표 세우고, 그 목표를 도달하고, 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또 좌절하고, 또 비난도 받고, 그렇지만 다시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학교 교육에서 목표 세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학습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삶에서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본성을 어떻게 이루는데도, 약간 조금은 정답 같진 않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고 조금은 잘못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상담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희 상담센터에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약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삶에서 항상 목표를 세워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네, 이게 행동이 따라주질 않네요. 목표는 있는데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싶고 규칙적으로 책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영어 단어도 외우고 싶고 굉장히 성실한 내가 돼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 욕구, 목표는 많은데요. 와우, 행동이 일치하질 않아요. 그래서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리냐면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목표에 이룰 것인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나가질 않고요. 목표에 맞추지 못하는, 목표에 맞춰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엄청 자학을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정말 이런 내가 싫고, 이런 내가 싫어서 나하고 막 파이팅하고 싸우느라고 기력을 다 뺏기고, 그러다 보면 언제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의 의도는 더 나아지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항상 결과물은 그 목표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더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에 가닿지 못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자기 비난을 하고 자기 공격을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벌하는, 자기 자신을 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목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희한하게 책을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튜브를 보고 더 책을 멀리하고 더 누워서 자고, 참 이상하죠. 네. 알아차린 순간 빨리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데, 우리는 내 목표에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는 이상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 제 삶을 돌아볼 때도 저도 뭐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 목표를 찾는 것까지도 어려웠지만, 목표가 있다 한들 그것에 뭔가 통합하는 행동이나 목표에 일치되는 어떤 내 삶을 만들지 못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약간은 스스로를 더 망치는, 자학하는 그런 행동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이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데, 어떨 때는 목표를 정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서 도달하지 못한 이유로 우리 자신을 더 삶의 회용돌이와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상한 짓을 우리가 반복하죠. 이럴 때 보면 더 괜찮은 내가 되는 게 더 우선순위인지,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가 더 먼저 우선순위인지가 좀 헷갈리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목표란 내가 스스로를 더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어떤 순간은 목표 자체가 나보다 더 중요해서 그것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는 나를 되게 하대하고, 목표에 가닿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굉장히 비난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내 삶의 그 목표라는 게 더 먼저 위에 더 중요하게 올라와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갔을 때 되게 많은 우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우화가 아니라 어떤 사례들을 든 적이 있었죠. 한 굉장히 성공한 사업자가 이제 인도의 그 티처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고요. 부를 엄청나게 이룬 사람이고요. 기업의 어떤 대표가 된 그 CEO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울하고 울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티처가 얘기를 해보니 왜 이렇게 우울하냐 했더니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자신은 정말 삶에서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목표 하나를 잡고 그 성공을 향해서 정말 옆도 보지 않고 엄청나게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모든 걸 가졌는데,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뭔가 기쁘지 않다, 뭔가 행복하지 않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에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목표를 잡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려서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이분은 동생이었고요. 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추측하듯이 이 형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부모님의 인정을 온몸으로 받고 있고, 그다음 부모님이
바라는 것들을 착착 해내는, 자기가 봐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형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은 좀 왜소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어눌하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 대상이 됐어요. 형제니까 어디를 가나 비교 대상이 됐고, 특히나 이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의 인정이었는데, 부모님들도 여전히 이제 나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항상 형하고 비교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약간 질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 CEO가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봐. 나는 형처럼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 삶에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진짜 형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어떤 부분에서 형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진짜 증명해 보이고야 말겠다. 오로지 그 목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 성공했어요.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은 어떻게 됐죠? 형도 또 나름대로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서 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형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고요. 또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훨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 집에 딱 가서 보면, 이게 모두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우러러 보긴 하는데, 여전히 보면 부모님은, 와, 그러나 대단한 우리 큰아들. 역시나 대단한 우리 아들. 야, 근데 둘째도 대단해. 둘째도 참 성공했어. 그렇지만 우리 큰아들도, 가문의 또 어떤 명예를 세워준 큰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 안에 있던 어떤 결핍감, 내가 형보다 더 잘나야 된다, 형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결핍감이 갑자기 올라오고, 심지어 형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삶에 대해서 되게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늘 쫓기고 어떻게든 형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저 사람보다는 더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급함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뭔가 우울하고 좌절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형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어서 왔죠. 네. 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결핍을 느끼는 것들, 내가 부족함이 있어, 어떤 부분이 모자람이 있어 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목표를 잡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저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면이라고 봐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만들자. 이런 거는 목표 설정에서 잘못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아까 CEO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결단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점점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걸 우리의 목표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근데 씨앗을 심을 때요, 사실 씨앗을 심을 때 두 가지 토양에서 또는 두 가지 종류의 씨앗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결핍이 동기가 됐지만, 내가 조금 형보다 머리가 딸려, 형보다 어떤 게 부족해란 결핍에서 시작됐지만, 이 결핍을 인정하는 순간, 결핍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핍을 인정하는 순간, 그래, 나는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지, 이런 게 모자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 중에 이런 걸 꼭 피워서 가보자, 이런 걸 성장시켜서 가보자.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다른 얘기인데요. 결핍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결핍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걸 인정함으로써 내가 가진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재능들을 좀 꼭 피어나가자라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결핍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결핍을 인정을 못해요. 내가 형보다 부족하다는 걸, 내가 못났다는 걸. 결핍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안의 것을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가 가진 것, 내 안의 결핍을 인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죠? 그가 가진 걸 내가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처럼 되겠다. 저 사람을 이기겠다. 저 사람보다 나아지겠다. 목표가 내가 아니죠. 목표가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걸 꼭 피울까요?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사실은 굉장히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충분한 나의 빛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온전한 것도 있다라는 온전함의 바탕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저것이 부족하고 없다는 건 나는 불량품이란 뜻이야. 나는 뭔가 결핍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저것들을 반드시 채워야만, 저걸 가져야만 그때 언젠가는 나는 완성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 더 성장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나 더 커져야 되거나 더 커야 되진 않습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재능을 조금 더 깨우고 내 안의 즐거움, 내 안의 재능을 더 크게 영향력 있게 만들므로써 좀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냥 본성입니다. 그렇게 피우고 성장하지 못하면 넌 정말 망한 인생이야. 넌 그냥 존재할 필요가 없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지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라는 법칙이 있죠. 언젠가는. 지금은 너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런 거 나여선 안 돼. 지금 이런 모습은 나여서는 나는 정말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과 지금 부족함 많아요. 그렇지만 이 부족함이 있는 것 또한 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나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있습니다. 이 삶의 삶이라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멈춰있지 않잖아요. 어차피 걸어가는 것인데 걸어가는 것이 성장인데 저 언젠가는 저 때문에 도달한 그날은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런 목표는 안타깝게도 삶의 매 순간순간이 결핍과 열등감과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찬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단계와 무엇이 언젠간 되겠지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이 순간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충족할 수 있는 부족함이 있지만 아프지는 않은 어려운 말이죠. 예. 뭔가 균형 잡지 못한 면은 있지만 그조차 예스를 하는
그런 매 순간의 어떤 깨어남, 매 순간의 알아차림을 가지고 우리는 저쪽에 있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소풍을 가듯 걸어가는 겁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도달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나만 인정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정확히 가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것만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결핍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표는 내 삶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비전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겠다. 그러나 그 향해 가는 그 길 자체가 내 삶의 모든 것이며,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과정 나는 나의 부족함과 만나고, 나의 어떤 생각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 어떤 끈기가 부족한 것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들을 함께 가지고 인정하면서 가는 게 목표를 향해 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네. 삶의 정답을 하나를 결정해놓고 나를 가두는 행위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목표는 늘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애쓰지만 우린 늘 실패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네, 부족하고 실패했지만 또 못 미쳤지만 또 내가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목표를 향해서 걸어볼까? 다시 목표를 향해서 또 걸어가. 저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을 빨리 인정하고 다시 내가 바라봐야 될 방향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런 길로 빠져들었지? 나는 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한 번에 진행돼서 가지 못하지? 끊임없이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는 시간, 이 시간을 빨리 알아차리고 멈추십시오.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든 행동, 상태에 대해서 빨리 수용하시는 힘, 받아들이는 힘, 그리고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걷자. 설령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나 그 길을 향해서 애쓰고 방향을 맞추고 노력했던 모든 행위들과 모든 결정들이 여러분 이미 완벽합니다. 충분하고요.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정말 믿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이미 완벽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인정받고 더 채우고 더 만들어야 한다는 판타지, 이 환상이 환상임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미 충분한 자는 길을 떠나지 않나요? 이미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더 이상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나 자신이 열정으로 채워져 있고, 나 자신이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면 이 기쁜 존재를 더 기쁘게,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목표를 세웁니다. 이게 가장 온전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언제나 내면의 상태는 충분하고 얼마나 내가 사실은 노력하고 완벽한지를 계속 기억하는 자세이면서 이렇게 충분하고 사랑스럽고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풍요한 애티튜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 풍요를 가지고 나는 저 길을 향해 간다.
오늘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좀 편하게 얘기는 했지만 잘 전달이 되셨을까요? 이런 풍요의 토양에서 목표의 씨앗을 심는다면 열매는 풍요롭게 열리죠. 그러나 결핍의 토양에서 정말 그것이 아니면 난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이 아주 결핍에 치운 토양에서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열리지만 그 열매에는 언제나 결핍이 함께 있습니다. 결핍을 기반으로 하느냐, 이미 충분하고 가진 것들을 집중하면서 그러나 더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느냐, 이런 두 가지 토양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조금씩 더 라이브 방송으로 잘 이렇게 좀 상호반응 할 때까지 연습을 하고 끝내는 아주 훌륭한 라이브가 될 때까지 그 목표를 놓지 않고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시고 나서는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